자, 고전 시가 10 같은 경우는 가작품, 나작품 구성되어 있어요. 그쵸? 나작품은 좀 짧긴 한데, 시조 하나긴 한데, 사설 시조 하나긴 한데, 가작품 같은 경우는 지금 작점 이상의 초한가예요. 그쵸? 뭐 1번 문제는 A부터 C까지인 거고, 2번 문제, 3번 문제 한번 가보자. 보기와 관련지어서 가의 초패왕, 그리고 나의 이 몸을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물어보고 있어요. 죽음.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사건. 인간은 언젠가 자신이 죽어서 없어진다는 것을 자각한 존재이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유한성을 노래하는 작품도 많죠. 인간은 이것을 인식하고 있기에 앞에 나왔던 내용들. 죽음에 대해 불안과 공포를 지닐 수밖에 없다. 살아있는 존재로서 인간은 죽음에 대한 자각과 계속 살고자 하는 바람 사이에서 내적 갈등을 겪게 된다.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죽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살고 싶어하는 그러한 바람, 마음. 하지만 실존주의자들은 죽음을 부정적으로만 인식하지 않는다. 실존주의자들의 입장. 죽음이 삶의 시간을 제한하기 때문에 오히려 삶에 의미가 생긴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이 뭐 무한하면 사실 그것에 대해서 가치를 크게 느끼거나 하지 않죠. 오히려 유한하기 때문에 가치가 커지게 되는 것이고 의미가 생긴다라고 주장하는 실존주의자들의 입장 관점이에요. 그들에 따르면 죽음의 불가피성과 삶의 유한성을 인식한 인간이야말로 보다 진지하게 지금 여기 살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에 충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실존주의자들의 입장에 따라서 그 죽음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고 삶의 유한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어떤 태도를 지내는지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맞아요. 지금 마지막 줄, 특히 마지막 줄, 두 번째 줄. 죽음의 불가피성과 삶의 유한성을 인식한 인간이야말로 진지하게 지금 여기에 충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보기 박스에 나왔던 그러한 인간, 죽음의 불가피성과 삶의 유한성을 인식한 인간이 가작품과 나작품에서 각각 누구로서 형상화되고 있을까? 초패왕과 이 몸, 나의 이 몸이라고 하는 인물로 형상화되고 있을 가능성이 일단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럼 일단 초패왕과 이 몸이라고 하는 그 인간들이 기본적으로 죽음에 대해서 자각하고 있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뭐 그러한 인물들이다라고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오케이. 그래 따라서 작품 속 해당 그 인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4번은 일단 기억, 니은 비교하는 것이고 본문 가봅시다. 가볼게. 가작품 만고영웅 호걸들아 초안승부 들어보소. 자, 지금 화제 뭐하고 있어? 일단 뭐하고 있어요? 부르고 있어요. 청자로 설정했죠. 청자로 설정해서 그들에게 뭐하고 있어요? 말을 건네는 방식을 통해서 말을 건네고 있어요. 어떠한, 그리고 그 말의 소재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초안승부. 초안승부. 한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중국을 통일하기 전에 초나라와 한나라, 중국 대륙이 초나라와 한나라로 이제 나뉘어서 그 중국의 패권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전쟁을 벌였던 그러한 사건. 그래서 초나라의 항우라고 하는 인물과 한나라의 유방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렇게 전쟁을 이제 했던 거였죠.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지금 들어보라고 하고 있어. 네. 절인지용 부질없고 순민심이 으뜸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결국 이 소재,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절인지용이라고 하는 건, 이 용기라고 하는 것은 부질없다. 온갖 어떤 영웅들과 싸움 잘하는 전쟁에서 이기는 어떤 그러한 장군들의 어떤 그런 용기 뭐 이런 것들은 다 부질없는 것이고 오로지 민심. 그 민심이라고 하는 거, 백성의 마음, 그것에 따르는 것이 뭐 으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A 부분 적어도 초안승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화자가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깨달음이라든지 교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 저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다. A 부분. 오케이요? 오케이. 한패공의 백만대병 구리산하 십면매복 대진을 둘러치고 초패왕을 잡으랄제 천하병마 도원수는 표목얼식 한신이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 뭐냐면 초안승부, 그러니까 초안지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뭐 삼국지와 초안지 뭐 이렇게 있는데 그 초안지, 아까 말했던 그 두 나라, 초나라와 한나라 간의 전쟁, 그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할 거야. 한패공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래요? 한나라 고조, 한나라를 세우게 되는 그 유방이라고 하는 인물을 지칭하는 표현인데
결국 한나라의 100만 대군이 구리산의 아래에 매복해 있다. 매복해 있다는 게 뭐예요? 전쟁 용어죠? 숨어 있는 거야. 그 숨어 있는 곳으로 누가 지나가면, 초나라 병사들이 지나가면 그때 갑자기 급습을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대기 타고 있는 거예요. 그쵸? 대진을 둘러치고 초패왕 결국 누구? 그 정나라, 초나라의 항우를 잡기 위해서 지금 매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렇게 매복을 짜고 있는 그 대군을 이끌고 있는 대장군은 누구다? 한신이라고 하는 인물이다라는 거죠. 그쵸? 표목을식은 그 한신이라고 하는 인물과 관련된 고사인 거고. 장대에 높이 앉아 천병만마 호령할 때 오강은 1천리요 팽성은 500리. 그래서 강과 성이 거리가 각각 어느 정도 된다. 거리 복병이요. 그러니까 그 1천리와 500리마다 거리마다 다 지금 병사들이 매복해 있다는 거예요. 매복한 병사죠. 그렇죠? 두루두루 매복하여 있다. 간계많은 간사한 그 계략이 많은 이좌거 패왕을 유인하고, 자, 이좌거라고 하는 인물도 어느 나라 사람이겠어요? 한나라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패왕을 유인하고 여기서 계산할 때 산이지, 그치? 그래서 계산 잘 돌아가는 그 책략을 잘 짜는 뭐 그런 인물인가 봐. 장자방 역시 장량이라고 하는 인물이고, 자방은 이 사람의 자예요. 어쨌든 이 장자방 굉장히 뛰어난 인물인데, 뛰어난 인물이라서 이렇게. 그러니까 어쨌든 장자방은 계명산 추야월에 그 산에 가을 달에 옥총소를 슬피우러 8천제자 해산할제. 자, 지금 장자방이 악기를 연주하면서 그 잡혀온 초나라 병사들로 하여금 뭐 부르게 하고 있는 거예요? 초나라 노래를 부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적군으로 있는 그 초나라 병사들이 다 무슨 생각나겠어? 고향 생각날 거야. 고향에 계신 누구 떠오를 거야? 부모님 떠오를 거야. 전쟁터에서 전쟁 상황 속에서 고향에 계신 부모님, 놓고 온 처자들 이런 것들 생각나게끔 하는 거예요. 뭐 하고 싶겠어? 집에 가고 싶겠죠. 이 전쟁터에서 적군 한 나라를 다 쓸어버려야지, 저 새끼들 다 쓸어버려야지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기세를 꺾는 그러한 상황인 거지.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울고 있어, 초나라 병사들. 때는 마침 어느 때뇨? 구추 삼경 깊은 밤에, 삼경은 깊은 시간, 깊은 밤. 하늘이 높고 달 밝은데 외기럭이 슬피우러. 외기럭이 많이 나오는 청각적 심상이죠, 그쵸? 공허함 어떤 쓸쓸한 가을날에 개개수심을 돋워주고. 그래서 하늘이 높고 달 밝은 이 가을밤에 기러기도 슬피 울면서 객이라고 하는 것은 손님 객자인데, 지금 자신의 삶의 터전을 나온 사람들은 다 객인 거지. 이 전쟁터에 끌려 나온 그 초나라 병사들의 그런 수심, 이런 것들을 더욱더 돋는 그러한 이제 배경도 설정이 되어 있죠. 변방만리 사지 중에, 저 사자 무슨 사자? 죽을 사자 전쟁터니까, 그쵸? 잠 못 드는 저 군사야. 이 군사들아, 초나라 군사들아, 너의 패왕, 누구? 초패왕 역진하여 힘이 다 빠져서 장중에 죽을 테라 라고 누구한테 화자가 말 건네고 있어요? 초나라 병사들한테, 군사들한테, 야, 니네 우두머리 지금 힘 다 빠졌어. 그럼 니네 우두머리 힘 다 빠져서 그렇게 됐으면 너네는 당연히 지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뭐 해라? 항복해라 라고 하는 거죠. 호생오사 하는 마음 사람마다 있건만은, 호생오사는 이 호자가 좋을 호자, 오라고 하는 거, 그 악하는 뭐 그런 거니까 안 좋은 상황인 거지. 좋은 삶과 안 좋은 죽음 이렇게 되는 거죠. 하는 마음 사람마다 있겠만은 너희는 어찌하여 죽길 저리 즐기냐. 너희는 어찌하여 지금 이 전쟁터에서 하루 한시라도 바삐 빨리 항복해서 살아남을 생각을 하지 않고 왜 죽음을 택하고 그러고 있느냐. 왜 계속 저항하느냐. 빨리 속히 뭐 해라? 항복해라. 항복해서 좋은 삶 누려봐라 라고 하는 거죠. 철갑을 고쳐입고 날랜 칼을 빼어드니 천금같이 중요한 몸이 전장검혼 되겠구나. 전장에서 검에 의해서 혼백이 되어버리는, 영혼이 되어버리는 그 죽음을 당하는 그런 존재가 되겠구나. 그러니까 개기지 말고 까불지 말고 빨리 항복해. 오흡하여 나오면서 신세자탄하는 말이, 자, 신세에 대해서 한탄하는
오읍이라고 하는 건 목이 메어오는 울음을 뜻한다고 했죠. 그럼 울면서 신세, 자신의 신세에 대해서 한탄하면서 하는 말, 누구의 말이겠어요? 누가 이런 말을 하겠어? 초나라 병사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 형세는 분명히 기울어져 있어요. 어느 쪽으로? 한나라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지금 매복 다 병사들이 매복해 있는 상태고, 내 평생 원하기를 여기서부터 그래서 시적 화자가 바뀐 거 잡아야 돼. 예, 초나라 병사 입장이에요. 초나라 병사 입장. 정신 차리고 다 피곤해. 금고를 울리면서 북을 울리면서 강동으로 가졌더니 불행히 패망하니 이렇게 져버리니 어이 낯을 들고 얼굴을 들고 부모님을 다시 뵈며 초강 백성 어찌 보겠는가.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 부분을 통해서 명확하게 여기 부분에서부터 시적 화자가 바뀌었다는 거 잡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초나라 땅의 백성을 어찌 보겠는가라고 하는 말은 초나라 백성을 원래는 보는 사람이니까 초나라 병사, 군사겠죠. 그렇죠? 전전반측 많이 나오는 뭐 많이 접해본 사자성어일 거야. 잠 못 이루는 거. 그렇죠? 생각하니 8년 풍진 다 지나고 8년의 세월 동안 전쟁터에서 보내는 거. 적막한 사창 빈방 안에 너의 부모 장탄수심 어느 누구라 알아주겠느냐. 은하수 오작교는 1년에 한 번이라도 보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좋은 연분을 못 보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좋은 연분을 못 보느냐. 너의 부모는 지금 긴 수심에 빠져 있다. 어느 누가 그것을 알아주겠느냐. 지금 화자가 너에게 너 이런 상황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럼 여기서 다시 뭐 된 거야? 화자가 바뀌었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너가 뭐가 될 테니까 지금 부정적인 상황으로 묘사된 게 누굴 테니까 초나라 병사일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초진중 장조들아 얘네 부르고 있지. 그치? 고향 소식 들어보소. 너네 고향에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한번 들어봐. 남공록초 몇 번이며 고당명경 부모님은 의문하여 바라보며 독수공황 처자들은 한산낙복 산바람에 새우 찧어두고 날마다 기다릴 때 허구한 긴긴 날에 이마 위에다 손을 얹고 뇌에 올라 바라다가 망부석이 되겠구나. 자, 일단 이게 뭐예요? 앞에 나왔던 표현에 따르면 고향 소식이죠. 너희 초나라 병사들아, 초나라 장졸들아, 장군들과 병사들아, 너네 고향에서 지금 어떤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들어봐. 너네 부모랑 너네 처자들 다 이러고 있을걸? 너네 기다리는 그 부모들과 처자들 생각해. 라는 거죠. 그쵸? 네. 집이라고 들어가니 어린 자식 철없이 젖달라 지저불고 철난 자식 애비 불러 밤낮없이 슬피우니 어미 간장이 다 썩는구나. 간장 뭐예요? 애간장. 애간장. 그러니까 애간장 자체도 뭐야? 일단 신체 장기들이에요. 장기들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이 다 썩는다는 건 그만큼 속이 썩어 문들어 간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것은 슬픈 고통스러운 내면적 고통의 극에 달한 상황을 말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간장, 구곡 뭐 이런 표현도 있고요. 그렇긴 한데 어쨌든 어미 간장이 다 썩는구나. 어떤 상황에서 아비 없이 아비 전쟁터에서 돌아오지 않고 전쟁터에서 죽은 그런 상황 또는 지금 너희들의 지금 고향 땅에서 너희의 자식들은 이런 상황일 거고 너희의 부모도 이렇게 기다리고 있고 너의 처자들도 다 널 기다리고 있어 라는 거죠. 그쵸? 네. 남산하 장찬밭은 어느 장부가 갈아주겠으며 누가 없으니까 그 집안에 가장 남자가 없으니까 이웃집의 빚은 술은 누구를 대하여 권할 수인가? 있다 없다? 없다. 이웃집의 빚은 술 너 고향 땅에 무사히 돌아가면 그렇게 이웃집에서 빚은 술 마음 편히 그렇게 마실 수 있을 텐데 너가 그렇게 죽어서 돌아가지 못하면 그거 누가 먹겠느냐, 누구에게 권하겠느냐, 권할 사람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을 지금 자극을 하면서 계속 초나라 장병들에게 항복을 권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첨전고후 바라보니 구리산이 적병이라 한나라의 왕이 관후하사 불살항군 하오리라. 죽이지 않고 항복하는 군사는 죽이지 않을 거다. 그러면 여기서 관후하사 맥락상 이해해보자. 한나라 왕이
죽이지 않을 거야. 관후에서. 관후에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 약속해서 착해서 이거 후하다. 아량이 넓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지, 그치? 관대하다, 그죠, 그죠? 가련하다. 초패왕은 어디로만 갈 거나 이런 상황 속에서 초패왕, 너 어디 갈 거야? 넌 도간에 든 쥐다. 뭐라고? 죽는다. 도간에 든 죽는다. 그래서 뭐 그러한 작품이었습니다. 이 표현 자체가 한자 표현도 많고요, 그쵸? 뭔가 군사용어 또는 군사적인 상황 뭐 그려지지 않는, 특히나 막 화자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들 제대로 잡지 못하면 좀 어려울 수 있었어요, 그쵸? 근데 그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말하고 있는 그 발화의 어떤 의도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읽는다면 이 부분은 지금 이러한 대립구도에서 얘가 이렇게 말하고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들은 해볼 수 있었던 그런 지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 더군다나 특히 이제 배웠으니까. 한번 가볼게요. 근데 일단 가작품 보고 나서 A씨에서 화자나 청자에 대한 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 화자는 청자를 만고영웅 호걸들로 축해 올리면서, 이거 처음 부분이네, 그쵸? 순민심이 으뜸이다라고 하는 화자의 생각을 전달하고 있다, 그쵸? 그 초한 뭐였어? 초한대전? 초한승부, 그걸 통해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고 이렇다라고 하는 화자의 생각을 전달하는 부분이었죠, 그쵸? 뭐 교훈 깨달음이라고도 말했는데 약간. B에서 화자는 잠 못 드는 저 군사를 청자로 삼아 초패왕과 함께하다가 위기에 처한 청자의 상황을 환기하고 있다. 화자가 기본적으로 B 부분에서 한나라 측이라면 초나라 병사들에게 화자를 설정하고 초나라 병사들에게 너네 그렇게 하다가 엿돼. 화자의 상황을 환기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C에서 화자는 초강 백성을 청자로 삼아 초강 백성들에게 말을 건네고 있어요. 화자가 청자의 부모님을, 초강 백성의 부모님을 낯을 들고 볼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아니에요. C에서 화자는 일단 누구예요? 초나라 군사인데 그 초나라 군사들이 초강 백성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청자로 딱히 얘네를, 이 소재를 청자로 삼았다고는 말할 수가 없는 것이고 얘네를 떠올린 거죠, 화자가. 맞죠? 그랬을 때 이 백성들, 초강 백성들을 볼 면목이 없다, 낯이 없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답은 3번이네요. 그렇죠? A의 화자와 B의 화자는 초한 진영에 속해 있지 않은 인물, 초패왕의 처지와 관련되어 초한 승부의 결과를 드러내고 있다. 초한 진영? 초한이랑 초나라 쪽 사람들이 아니니까 한나라 쪽 사람. 맞는 거 아니에요? A의 화자와 B의 화자. 그 초한승. A의 화자는 그냥 그 이야기를 전달해 주었어. 근데 B는? B의 화자는 저거네. 한나라 쪽. 한나라 쪽 상황인가? C가 저거네. 초나라. 초패왕의 처지와 관련되어 초한 승부의 결과를 드러내고 있다. A 화자, B 화자. 그래서 저 진영이라는 게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느낌 아니에요? 이거 그러면은 A와 B의, 그러니까 초나라 진영과 한나라 진영의 어떤 그 군사, 이 사람들이 화자로 설정되기보다는 이거 다소 약간 그런 것 같네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그 각각의 진영에 속한 사람의 입장대로 그렇게 화자가 설정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약간은 그런 느낌? 약간 전지적 작가 시점? 서술자 느낌? 약간 그렇다고 말할 수가 있겠네. A와 B와의 화자는 약간 그렇게 특정 진영에 이제 속해져 있는, 특정 나라에 속해져 있지 않은 그런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제 C 같은 경우는 나라고 하는 게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 나라고 하는 사람은 분명히 뭐였어요? 초나라 진영에 속한 인물이지, 그치? 5번은 C의 화자는 초패왕이나 그의 부하 장수, 목표를 달성했을 때 상황과 실패했을 때 상황을 대비적으로 드러내면서 자신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C의 화자. 그죠?
평생 원한 것이 금고를 울리는 것인데 목표를 달성해서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금으로 된 그 북을 울리는 것이었는데 승전보를 울리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실패했을 때 상황이라고 하는 건 불행히 패망해서 초강 백성을 다시 볼 수 없다. 뭐 이런 것들 자신의 심정을 밝히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가시 대신에 시적 상황이라고 하는 거 한패공에 백마되면 초패양 잡으려고 복병이 되어 두두두 매봉하는 상황. 전쟁터에서 그런 상황. 포목을시 한신, 이좌거, 장자방, 초안승부에서 이기기 위한 포석을 깔고 있는 거. 그쵸? 각각과 역할과 기능을 해가지고 결국 그 승부에서 이기고자 하는 것. 옥퉁소를 슬피 부는 소리와 외기력이 슬피 우는 소리는 8천 제자들의 수심을 더욱 기겨내고 있다. 일단 8천 제자라고 하는 것은 유나야 뭐예요? 그 노래를 이제 부르고 있는 거죠, 그쵸? 근데 얘네들의 수심이 깊어진다? 얘네들도 노래를 부르면서 그 수심이 깊어진다? 일단 그렇게 말할 수 있겠네, 그쵸? 일단은 얘네들도 노래를 부르면서 다시. 옥중소 그 악기 소리와 이 지금 자연물의 소리라고 하는 것이 노래를 부르는 얘네들의 수심을 깊게 만들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리고 얘네들의 노래 소리를 통해서 초나라 그 군사들의 수심이 또 깊어지게 되는 것이고. 고당명령 부모님, 복수몽왕 처자들은 전쟁터에 나간 초진중 장조들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라며 기다리고 있는 인물들로서 어린 자식과 철연한 자식이 굶주리며 불러대는 모습은 그것을 그냥 지켜볼 수 없는 애비의 마음을 괴롭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재가 기본적으로 아버지가 전쟁터에 나가서 집 안에서 부재한 상황, 그 상황 속에서 얘네들이 아버지 찾거나 막 져달라고 울거나 하는 그러한 상황, 결국 애비가 전쟁터에 나가서 집안에서 부재한 상황을 강조하기 위한 그 상황 속에서 느껴지는 안타까움,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된 소재들이죠. 그쵸? 그쵸? 누구 마음 썩어 들어간다? 애미 마음 썩어 들어간다. 그쵸? 그쵸? 그러니까 뭐 이 애비가 아니라 그 뭐 어미라는 표현이 쓰였고 그 어미의 간장이 그렇게 썩어간다라는 표현이 쓰였지만 그런 어떤 선택지문 판단보다는 그 소재가 무엇을 전달하기 위한 소재냐, 무엇을 전달하기 위해서 표현된 구절에 사용된 소재냐라고 했을 때 아버지의 부재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상황 속에서 느껴지는 그 슬픔, 안타까움, 고향 생각해봐 이거였으니까 그냥 그런 식으로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기본적으로 선택지문 문학에서. 아유 힘들어 씨. 멋있다. 저는 읽고 갈까요? 이거 뭐부터 갈까? 좋은 생각. 아니지 이거 니은도 나에 있잖아. 기억은 여기 뺏길 있으니까. 수 있으니까 다른 기억 비교하고 가는 거죠. 남산화. 그래요. 기억이 어느 장부가 돌아온 후에 이웃집 사람과 함께 술을 마시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면 그걸 가정하고 있다고? 안 돼서 실패할 거 아닌가? 돌아오지 못해서 이웃집 사람과 함께 술을 마시지 못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지. 제껴요. 2번 기억이 이웃집에서 빚은 술을 함께 마실 사람이 없어진 상황의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그 방향이죠? 방향 자체가 그렇지, 그치? 2번은 뭐다? 후보. 3번 기억이 남산하에 장찬밭을 갈아줄 장부가 떠난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면 일단 남산하에 장찬밭을 갈아줄 장부가 전쟁터에 나가서 부재한 상황 속에서 느껴지는 어떤 부정적인 거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긴 하죠. 아쉽다라고 하는 것을 토로한다가 부정적인 어떤 그런 것들 일단 방향 자체는 좀 그렇긴 하죠. 그쵸? 세모할게요. 좋아요. 4번 기억이 전쟁에서 살아 돌아올 누구를 위해 미리 술을 빚어놓는 이웃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죠? 이 술을 통해서 사랑을 강조하는 어떤 그런 걸 전달하고자 하는 바라고는 말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4번도 제끼어진다고 말할 수 있겠고 5번 장찬밭을 가지 못해 술을 만들지 못하는 전란의 상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아니 이거랑 이걸 연결시키고 있네요. 그렇죠? 딱히 이런 전란의 상황이라고 하는 어떤 시대적 상황에 대한 어떤 비극, 이것들을 뭐 고발하거나 이것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고발하는 비판하고 있는 어떤 그런 거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그렇죠? 저 구절 같은 경우는 빨리 행복해
나 무슨 시인지 모르겠어. 이거? 청철이야. 장진주사. 이거 그냥 술 마시고 그러지 않니? 한 잔 먹세 그려. 먹자꾸나. 또 한 잔 먹자꾸나. 좋아요. 꽃 꺾어 산 놓고 무진장 먹자꾸나. 좋아요. A, B, A 구조의 반복을 통해서 뭘 강조하고 있어요? 먹자꾸나. 뭘? 술 먹자. 술 먹자 같구나. 강조하고 있죠. 그쵸? 민규쌤이 쓴 거예요 저거? 이 몸. 그럼 왜, 그러니까 먹자꾸나. 술을 계속 먹자라고 시적화자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쵸? 강조하고 있어요. 술을 먹자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쵸? 왜 그렇게 술 먹자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술을 먹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을까? 그거 생각해 봐야 돼. 기본적으로, 화자가 말한 거니까, 그쵸? 화자 근데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쵸? 몇 번이고 반복해서, 그쵸? 이 몸 죽은 후면 뭐 하고 있어요? if 가정하고 있어요. 그쵸? 그럼 약간 생각해봐. 내가 죽고 나면 그 술 맘껏 마실 수 없을 테니까 지금 계속 이렇게 먹자고 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어쨌든 내가 죽은 후면 지게 위에다가 거적을 덮어서 줄이어 매어가나 유소보장에 만인이 우러내냐. 그러니까 시체예요. 시체를 이렇게 지게에 이렇게 해가지고 거적대기 덮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술이 달린 비단 장막 상여 위에 친다라고 해서 상여라고 하는 거 그 시체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그거 알아요? 상여곡 뭐 그런 것들. 그래서 만인이 우러내나 울겠으나 더욱 어욱새 속새 덮가나무 백양숲에 가기곡하면 이거 뭐 어딜까? 이 숲이라고 하는 건 무덤? 무덤가 그러니까 그 선산이라고 결국 묻히게 되는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네. 누른 해, 흰달, 가랑비 자연물들인데 굵은 눈, 효소리 바람, 불재, 불때 누가 한 잔 먹자고 할꼬. 결국 내가 이렇게 죽고 나서 누가 한 잔 먹자고 하겠는가? 그럼 그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계속 먹자꾸나 무진장 술을 마시자꾸나 나 죽고 나면 누가 한 잔 그렇게 먹자고 하겠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하물며 무덤 위에 잔나비 휘파람 불 때 뉘우친들 어떠리. 무덤 위에 잔나비가 뭐죠? 원숭이. 아니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았어. 휘파람 불 때 그때 술 마실 걸. 뉘우친들 후회한들 어떻게 하겠어?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할 도리가 없다. 그니까 뭐 하자? 술 먹자. 아주 좋은 시조예요. 이거 부사로 해야겠어요 이거. 이거 3D에 올리세요. 먹새 그려. 또 한 잔 먹새 그려. 내 맘을 흔들어 놓은 수능 특강 어쩔 말하면서. 수 없는 국어공사. 모르겠다 무슨 소리 하고 있는지. 자 이거 해보자. 니은부터 갈까? 일찍 끝내죠. 후보가 뭐였죠? 2번, 3번. 약간 3번 세모인데? 2번 중에 일단 2번 니은은 술을 뭐 함께 먹자고 찾아올 뒤가 없는 상황에 안타까움을 들어보고 있다. 왜? 내가 죽었으니까.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네. 좋아요. 와가 아니라 근거 잡아야죠. 따르는 그 후보 3번이었다고? 아쉬움이 약간 설명했으니까 이 몸 죽은 후에 술을 담글 사람이 없어 함께 술을 마시지 못하는 아쉬움을 거예요. 내가 찍으면 누가 술 담가 나 있을 때 잘해. 뭐야? 자, 근데 4번도 후보였어? 아니었죠, 사랑? 5번도 후보는? 아니었죠, 그쵸? 이제 3번 해야 돼요. 후보가 왜 아니라고 그렇게 막 기겁을 하고 아니라고 하는지 빨리 끝내려고? 느려졌다. 그렇게 티내면 어떡해? 가의 초패왕은 한 패공에게 패배하여 쫓기고 있죠, 그쵸? 네. 나의 이 몸은 꽃 꺾어 산 놓고 무진 술을 마시고 있는데 이들의 상황은 자신 또한 언젠가 죽어서 없어진다는 사실을 떠올리는 기회가 되고 있군. 초패왕 지금 한 패공한테 패배하여 쫓기고 있어요. 잡히면 뭐 된다? 죽는다. 그죠? 달려라. 그죠? 자, 나의 이 몸은 꽃 꺾어 산 놓고 무진장 술을 마시면서
와, 이 좋은 술 또는 나랑 이렇게 마시고 있는 술, 나 죽으면 누구랑 마실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먹자 먹고 죽자 아니 먹고 죽자는 아니고 아무튼 무지 먹자 하면서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렇지?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떠올리게 되는 계기, 기회. 가의 초폐형은 평생의 원한을 이루지 못한 것을 나타나고 있고 이거 C 부분에서 그 화자를 누구로 말한다면 아까 C 부분에서 초나라 군사로 우리가 잡긴 했는데 이걸 누구로도 해석할 수 있다가 선택 지문에 나왔었어? 초폐형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도 했었어요. 초폐형이 평생에 원하는 게 뭐라고 나왔었어요? 금고를 울리는 거, 북을 울리는 거, 승전보를 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한 나라를 패망시켰다, 초나라가 이겼다라고 하는 거 그거였죠, 그렇죠? 이루지 못한 것을 한탄하고 있고 나의 이 몸은 자신이 죽은 후 아무도 자신을 찾지 않는 상황을 염려하고 있다. 초폐형이 한탄과 이 몸의 염려는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투영된 것이라 할 수 있군. 뭐가 괜찮고 뭐가 애매하고 근거를 논리를 얘기하세요. 아니 이거 다 죽기 싫은 거잖아요. 응? 아닌가? 자신이 죽은 후 아무도 자신을 찾지 않는 상황을 염려하고 있는 건 나 작품에서 어디서 말할 수 있어? 누가 나랑 마셔주겠는 나랑 마셔주겠느냐가 아니라 나 아니면 누가 물어봐 아니야? 거. 나 아니면 누가 물어봐라고? 누가 한 잔 나에게 먹자고 앓고 누가 한 잔 먹자 핥고 내가 죽으면 누가 한 잔 먹자고 핥고 누가 나에게 먹자고 핥고네요, 그쵸? 그렇네요. 이게 네가 누가니까 대명사 2인칭 대명사 주격조사 근데 이 모음 이외의 모음으로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이가 이제 주격조사로 쓰였죠, 그쵸? 하물 무덤 위에 잔나비 휘파람 불 때 뉘우친들 어때? 이거 결국 누가 뉘우치는 거야? 화자가 뉘우쳐봤자 소용없다라고 하는 거네, 그쵸? 그러면 결국 아무도 자신을 찾지 않는 상황, 결국은 원숭이 한 마리만 휘파람 물고 내 무덤 위에 와서 그렇게 하는 거, 그쵸? 그것도 신기하겠네. 원숭이가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투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쵸? 가의 초폐왕은 패망 예견하면서도 죽을 각오로 싸우려 하고 있고 나의 이 몸은 한 잔 먹새 그리를 반복하여 술을 권하고 있는데 이들의 행위를 통해 삶의 유한성을 인식한 인간이 지금 여기에 대응하는 양상을 발견할 수 있군. 초폐왕이 패망을 예견하면서도 죽을 각오로 싸우려 하고 있다는 게 근데 사실 명확히 잡히니? 그 백성들이 그러니까 아까 2번 선택지면서는 뭐 쫓기고 있다. 근데 죽을 각오로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게 싸우려고 하는 게 사실 명확히 잡히기가 일단 이거 철갑을 고쳐 입고 날랜 칼을 빼어드니 천금같이 중한 몸이 전장 검혼 되겠구나라고 하는 표현 철갑을 다시 고쳐 입고 날랜 칼을 빼어든다라고 하는 게 뭐 할 의향이 없다? 항복할 의사가 없다라고 하는 걸 나타낸다는 게 죽을 각오로 싸우려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 부분은 근거로 잡을 수 있겠네. 어쨌든 지금 죽음이라고 하는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다르게 대응하는 양상 모습을 볼 수 있겠네요, 그쵸? 4번 가의 초폐왕은 항복할 생각을 버리고 끝까지 저항하고 있고 나의 이 몸은 죽은 후에도 술을 마시고 싶은 욕망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 몸이 죽은 후에도 술을 마시고 싶은 욕망을 드러내고 좀 끊어 이 정도 됐으면 그만해. 초폐왕의 저항이 죽음의 불가피성을 수용한 것이라면 이 몸의 욕망은 죽음의 불가피성을 넘어서려 한 것 초월해서 극복해서 난 죽어도 술을 마시겠다라고 하는 것 일단 죽은 후에도 술을 마시고 싶은 욕망이 그냥 죽기 전에 많이 마시자는 느낌. 근데 누가 한 잔 먹자고 할고 내가 죽은 후에 누가 한 잔 와서 먹자고 나에게 먹자고 할까? 난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 잔나비 휘파람 불 때 뉘우친들 어떻게 하겠느냐. 원숭이 한 마리만 온들 뭐 그렇게 해도 죽은 후에도 술을 마시고 싶은 욕망 드러내고 있다. 다 지문에서 좀 강조되는 게 외로움이라고. 근데 죽음의 불가피성을 뭐 넘어서려 한다, 극복하고 그것을 초월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건 말하기 어려울 것 같고 그냥 그 죽음이라고 하는 죽음의 불가피성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겠지. 왜냐면 죽고 나서는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약간 그런 것이니까 허무한 것이니까 그쵸?
초폐왕의 저항이 죽음의 불가피성을 수용한 것이라고는 해석할 수 있겠니? 그러니까 사실 저항이라고 하는 걸 선택을 했다는 게 항복을 해봤자 언젠간 인간은 죽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건 언젠간 인간이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저항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용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가해 초폐왕은 어디로 갈 것인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 어디로 갈 거냐라고. 나의 이 몸은 자신의 무덤 위에 잔나비 휘파람 부는 모습을 상상. 초폐왕의 고민이 계속 살고자 하는 바람이 드러난 것. 이 몸의 상상은 죽음에 대한 자각에서 비롯된 것. 그래서 내가 죽고 나서는 그렇게 되는 것이니까 그 자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적절하지 않은 건 4번이 되네요. 그렇죠? 나작품 같은 그러니까 나작품이 아니라 가작품작 같은 경우 좀 약간 까다로울 수 있었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막 사자성어 막 한자 표현 막 이런 것들 나온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각 구절에 서술어 최대한 잡아서 주어 서술어 주술 관계 잡아서 최대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부분인지 뭐 이것들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한번 읽어보시고 이해해보시고 고전 시가를 앞으로 이해해 나가는 데 있어서 자연문으로 삼으세요. 오케이? 여기까지 할게요. 네. 말씀.